타이틀은 구세 순환 속에서 전이하는 크리에이터들이고요. 저는 여기 미국 버지니아의 리치몬드에 있는 버지니아 커먼웰스 유니버시티의 힙나릭 이미징과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광범위한 의미의 가상인형극이라는 주제로 연구하고 있는데 인형, 영어로 말하면 퍼펫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인간과 물체 그리고 주체와 객체 사이 관계에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실마리입니다. 인형이 어떤 고정된 실체라는 것을 거부해온 내 입장에서 보면 크리에이터라는 용어 자체가 다소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인형과 인형사 사이의 관계 속에서 크리에이터란 개념을 고정된 것이 아닌 계속 전이하는 개념으로 한번 파악해 보려 합니다. 사실상 이는 한국 정신세계에서 보여지는 글쎄 끊임없는 순환구조의 다름 아니며 전 세계에 떳떳이 내놓을 수 있는 창조성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있어서 인형은 인간과 물체 사이 관계를 이해하는 데 근원적 실마리를 제공하는 메타포입니다. 인형은 원시 시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와 맥락 속에서 다양하게 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폭넓은 잠재력에 비해 인형이 흔히 이해되어지는 바는 특정 문화적 시각에서 편협하게 다뤄진 것이 사실이며 이는 인형을 정의해온 내용들에서 드러납니다. 미국의 인형사인 빌 베어드는 인형을 관중들 앞에서 인형사의 노력에 의해 움직이게 만들어진 무생물체라 정의합니다. 또 다른 인형사인 폴 맥페리는 인형을 인간의 조정에 의해 움직이는 영국적 모형이라 정의합니다.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서는 인형을 인간을 재현하는 보통 조그마한 모형이며 또는 줄에 의해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인간의 모형이라 정의합니다. 다른 사전의 내용들도 비슷한 맥락이 있으며 사람이나 동물을 닮은 모형, 그리고 손을 안에 집어넣고 움직이거나 또는 막대기줄로 움직이는 모형들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인형은 또한 쉽게 조정되어질 수 있는 사람, 정부, 단체 등을 빗대는 표현으로도 자주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인형이 정의되어 온 방식은 인간과 물체 사이의 계층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을 지배하는 구조는 인형 외에도 실로 많은 서양 문화의 단면에서 나타납니다. 스캇 커틀러 셜쇼는 그의 책 Puppets and Popular Culture에서 여러 방식으로 인형이란 존재가 계층 구조에서 낮게 위치한 바를 설명합니다. 그 중 하나가 플라톤의 동굴에 비해 등장하는 그림자 인형극입니다. 어릴 때부터 목과 다리가 족쇄로 채워진 죄수들이 그림자 인형극을 어쩔 수 없이 바라보는 장면이며 이는 계층적 구조 속에서 그림자 인형이 차지한 위치가 얼마나 낮은가를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인형이 정의되어 온 방식은 고정된 실체들이 있다는 전제, 그들 간의 계층 구조, 그리고 인형을 실체의 재현 방식으로만 이해하려는 시각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인형은 이렇듯 서양 문화의 계층적 관점에서 주로 이해되었고 그 편협한 이해는 그대로 현재 디지털 미디어 문화에까지 개선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영역에서 쓰이는 인형이라는 용어는 아바타라는 말부터 프로그래밍 용어들까지 무언가 조종되는 물체나 사람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인형은 제어의 대상일 뿐이지 이는 크리에이터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크리에이터는 이를 조정하는 인형사이거나 작가이지 하위 계층 구조에서 제어당하는 물체인 인형은 크리에이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형을 어떤 관계 설정에 의해 끊임없이 변해가는 존재로 이해한다면 이야기는 틀려집니다. 상호작용의 의미가 더없이 중요해지는 이 시대에 인형에 대한 정의는 실체에 대한 설명보다는 실체를 계속 재생산해 갈 수 있는 관계에 대한 설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복잡한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크리에이터에 대한 논의도 더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인형의 평면적인 정의를 넘어서서 인형과 인형사 사이의 불가사의한 관계에 대해 언급한 것들을 예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의 학자이자 프로듀서인 마이클 멜키는 인형에 대해서 물체가 인형이 되는 것은 조종자가 완벽한 제어를 할 때가 아니라 물체가 그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개발하기 시작하는 미묘한 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인형사인 세르게이 오브라소프는
현실에서는 벽돌, 장난감, 인형 등 어떤 무생물체도 아무리 인형사가 조정을 잘 하더라도 살아날 수 없다. 이러한 물체들은 생물학적 특징들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손에서 이러한 물체들, 즉 벽돌, 구두, 바닥, 병, 캔 등은 인간의 상상력과 결부되어 살아있는 생명체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한다. 이들은 움직이고 웃고 울며 그들의 사랑을 선포한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저자인 스티브 틸러스는 다음같이 지적합니다. 인형은 관중들에게 사실상 인형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인 인형 자신의 생명을 상상하게끔 권장하는 명백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언급들은 인형과 인형사 사이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을 흥미롭게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인형을 제어하고 조종하려고 하던 인형사가 인형을 움직이는 동안 점차 인형이 되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몸이 인형의 몸 쪽으로 움직여가고 그리고 마음마저 그 떠난 몸으로 가서 일체가 됩니다. 비로소 인형은 그 자신 스스로 움직이고 말하며 사랑을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클래식 기타 연주를 즐기는 저는 저와 기타 사이의 관계가 언제나 수수께끼이며 인형과 인형사 사이의 관계도 그와 똑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느끼는 것은 물체가 서서히 그 자신의 생명을 잉태하여 나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타 연주할 때 처음에는 악보를 외우고 줄 하나하나를 제어하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내 몸이 기타 하나가 되며 기타 스스로 연주하고 있는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기타는 스스로 노래하며 연주자는 그 노래를 듣고 있는 관객이 됩니다. 주체와 객체가 완전히 도취되는 것입니다. 연주자가 기타가 됨과 동시에 그 순간 또한 기타가 되어 노래 부르는 자신을 바라보는 관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형의 과정은 물체와 인간과의 사이에서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거칠게 일어납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상호작용을 깊이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며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접근하는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형은 인간과 물체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며 사실상 고대의 무소의식 속에서 발견됩니다.